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펙 2025 존재 가치가 있을까? 타일러 볼까요? 라고 미국인이죠. 한국말 억수 잘하던데 미국 클럽 대 중국 클럽 한국은 왜 둘 다 가입했을까라고 도전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제권을 만들려는 동맹들, TPP 무국 제도에다가 탈퇴하고 CPTPP로 간다. 미국은 RCEP는 중국 주도로 했는데 CPTPP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있고 RCEP는 시장 중심 통합 확장, 자유무역을 좀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IPEP 특수분야 핵심 경제권 국가끼리 표준을 선점하려는 것, 자유목적 협정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APEC이라는 운동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공동체가 아니고 그 커미티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IPEF 팀이 있고 CPTPP 팀이 있고 RCEP 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쪼개지고 있다. 경제 블록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세력 다툼이다. 한국의 미래는 모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양쪽에 다 가입했다는 거죠. 이게 다 양다리론이죠. 넌 내 편이야. 꽉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중재자로 시험대로 오른 대한민국이라고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줄타야 하는 아슬아슬한 대한민국이라고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권의 주도권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 모두가 바뀔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으로서는 협박성일 수도 있게 들리기도 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한국의 선택은 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댓글을 안 달아봤는데 이런 류의 뉴스 쪽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식은 이섭 우화를 계속 얘기했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게 짐승과 새의 전쟁에서 나는 날개가 있어. 나는 그 저기 새끼를 낳아 포유동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에 달라 빌부터 먹고 살다가 양쪽에서 다 내팽개져 가지고 그래서 밤에만 나와서 피를 빨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동굴에 숨어 사는 박쥐 신세가 됐다라고 수천 년 전에 이섭 아저씨가 가르쳐 준 거를 한국인들은 모르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생존 우선순위에서 생존이 가능했을 때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뻔합니다. 미국 놈들 편을 들어야 돼요. 미국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놈들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중국 놈들. 미국 놈들 편에 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확실히 이번에는 양다리 하지 마라. 이번에는 확실히 중국한테 붙어야 된다. 근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실용외교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10억 원이 집에 보관 유산, 부동산 산업자 고발 오사카 국세. 자, 요것은 앞에 그거 하나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자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상속세를 안 내고 짱박아 뒀었는데 요거를 발견해 가지고 이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납세했다는 거를 했는데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세금 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라면 집에 숨길 일도 없고 또한 금리가 높다면 은행에 입금하여 이자 소득을 얻는 선택을 할 것이면 자명하다. 한일 모두 경제 활성화하려면 상속세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어, 생각이 들어가네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전쟁을 준비하는 진짜 이유. 코노 스트링거가 텔레그래피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최종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 베네수엘라 그 캐리비안 바다에 구축함 세척, 상륙 공격함 세척, 순양함 1척, 소형 연안 전투함 한 척 등 8척의 군함이 수십 년 만에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가가지고 지금 있다는 얘기죠. 또 최근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도 이 지역을 향하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겠다는 뜻으로 돌립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나 황금 퇴장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민이라는 별도의 정책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또 지적도 하고 있답니다. 돈노교리인데 먼노교리를 도널드 쪽에 이름을 붙여서 돈노교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관 어쨌든 2019년과 오늘날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넘어서 그 엑슨 메빌이 가이아나에서 대규모 석유 발견 이후 또 거기 그 해안 국경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 때문에도 베네수엘라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글로벌 피벗이라는 이름으로 그 요것은 히토류 그 아프리카 이런데 지금 그 54개국과 강화를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의 평화협정 이 히토류 광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서로 전쟁이 났었죠. 소련이 압력을 줬었고 그 이 어디죠? 르완다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렇게 신식 무기로 장착을 했던 것은 러시아의 그 돈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자관, 탈륨, 금, 코발트, 구리, 리튬 및 기타 광물이 풍부한 지역에 서방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현 신규 순환 출자 형성 영풍 YPP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 전에 영풍이 고려인을 순환출자를 공정법 위배로 또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영풍도 YPPC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인도 맞받아 쳐가지고 공정에 신고했는데 우리나라가 순환출자는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어, 현대모타그룹도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순환 출자 같이 보이는데 건재하죠. 안 건드린다 이게 공정위에서 일단 맞받아 쳤지만 KG는 우호 지분 확보로 경영 역량으로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영풍이 쳤으니까 나도 한번 친 거죠. 그 KG도 이렇게만 이해를 일단 하고 넘어가는 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출자 가지고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순환 출자 같은데 왜 그건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정부 애들도 공정위 애들도 잘못된 아새끼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미 재무 중히토류 수출 제한 1년 후에 미국산 대두도 구매 재개. 김영철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0월 27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경주에서 그 미중 회담이 열리는데 어, 한마디로 중국이 일단 고개를 숙인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바쁘니까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잘 해보자고 그래서 뭐 허리퐁 부총리도
윈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 저는 그 중국이 꼬리를 내린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800조 원 주는 일본 결국 도요다까지 내주나 미국서 역수입한다. 송현적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10월 2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 미국산 픽업트로 교관 노린다 이렇게 됐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오늘 가 있죠. 일본에 2박 3일인가요? 꽤 오래 있어요. 우리나라는 1박 2일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뭐 많이들 하는 얘기가 이게 일본 도로에 좀 맞겠냐. 그리고 또 저기 핸들이 우측에 있는 거하고 좌측에 있는 거하고 틀려가지고 그게 팔릴 수 있겠냐. 그 일본 수출한다고 이거 차를 줄일 리가 없죠. 저기 그 포드 트럭은 그 큰 맛에 트고 다니는 거니까 어쨌든 어 이것도 그 전시를 한답니다. 그 저기 요코스카 그 기지 그 항공모함에 탑승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후 일본 방문 중국, 북한 등 염두에 미일 동맹 공고와 억지력 강화 방침 일본 T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에 탑승할 예정이고 동아시아에서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두고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알리고 억지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5,500억 달러 약 80조 엔의 투자에 대해서 구체화를 서두르는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중국 수출 규제를 염두에고 히토르의 조달을 둘러싼 일미 협력의 강화를 확인할 전망으로 경제 안전 보장 면에서의 제휴도 깊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 정부가 미국 자동차 회사의 픽업 트럭을 관용차로 도입을 한다. 아주 그냥 딸랑딸랑 하려면은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 나는 당신 편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렇게 해야 돼요. 중국하고는 뭐 관계를 한다고 뭐 하지만 외교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확실히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타일러 같이 우리한테 그런 방송을 하는 한국말 잘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인미답의 코스피 4천 시대 45만 만의 새 역사 일증시 장중척 5만행 돌파 4만 돌파 1년 반 만에 어쨌든 미리 그 앞에 맨 앞에서 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제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저는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본 경제도 별 볼 일 없고 경제 성장이 그 다음에 한국도 별 볼 일 없는데 주가만 오른다? 그래서 그게 나라가 좋아졌냐? 이건 투기판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쫄딱망해서 자살하는 놈들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걱정입니다. 이달 6월에서 이달 24일 코스피서 24개 종목 100% 이상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의 많은 그 외국인들이 샀는지 그래도 한번 요거는 읽어보겠어요. SK 하이닉스 회사 이름만 해성 DS 이런 데 이제 제가 분석해 보고 싶은 거죠. 대덕전자 실적 안 좋은데 이수 페타시스 그것도 안 좋은데 전력기기 업종 효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한일전기 조선주 뭐 여기 있죠. 근데 HG 한진중공업이 그래도 꽤 많이 올랐네요. 화인베스틀, HD 현대 마린엔진, 세진중공업, 한일철강, K뷰티 관련 APR, 제이준 코스메틱 그러니까 아모레 그다음에 뭐 LG생활건강은 이게 좀 별볼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 2차전지 관련 종목인 LNF, LG화학, 코롱이 뭐 합병 관계로 그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있고 그런 데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이유,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망쳤을 뿐 아니라 내 나라도 망쳤습니다. 샘 킬리 인디펜던트에서 10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요원으로 일하면서 러시아의 철도를 공격하는 것은 꽤 쉬웠다고 러시아인 나지는 말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정유소가 가동 중이지만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휘발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철도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출구 경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작전을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산책을 가서 하기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는 현재 대두전으로 알려진 부서진 잔해 속에서 싸우는 최전선 군인이었습니다. 양측의 군인들이 너무 희박하게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적의 드론을 피하여 숨어 지내며 가끔씩 직접 몰래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보테르는 러시아 볼가 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으로 여러 철도 전환 및 전기 시스템을 불태웠습니다. 요 사람인 모양이에요. 러시아인인데 우크라 측에서 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나지는 우크라이나들을 위해 터 어디가에서 고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내와 러시아 자체에서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화려한 공습을 위해 지상의 여러 표적과 요원이 참여하는 비밀 스파이더 웹 작전에서 러시아 폭격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소와 발전소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장거리 드론의 공격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외국 자원봉사자 분대와 마찬가지로 키이우 군사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유군단의 일원입니다. 군단은 수백 명의 병력을 배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러시아인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반역자로 처형될 것입니다. 나지는 정실주의, 부패,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푸틴 정권과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자유군단은 우크라이나를 현지에서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푸틴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후자는 키이우의 환영을 받겠지만 명시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드론이 강풍, 비, 안개 또는 눈이 내릴 때 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군대는 악천을 악용하여 드론이 착륙하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러시아가 다시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군대의 베테랑 러시아 전사 시사르 3년 반 전 푸틴에 대한 반대를 시작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얼굴을 공개를 했네요. 직원 8년간 반일시켜 고작 직무정지 8개월, 막강한 농협조합장 권력, 이학준 조선비지에서 10월 27일 날 보도했습니다. 문제 조합장 농협 계열사서 우수 경영자 수상, 조합장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2021년부터 증가, 관리감독 현실 바꾸지 않아 방안 마련해야. 자, 이런 일이 또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갑질이 내려진 징계는 직무정지 3개월이 전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우선을 하고 있는데 감사 당시 중앙위원회 조합장 이사까지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회의 내부 통제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회 감사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뭘 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농협은 별도 그 농협조합법에 의해 가지고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좋은 법이었는데 이 악용이 돼 가지고 음, 좀 이권 카르텔이 된 것 같습니다. 농협이 지역 농협이 중앙 농협 말고요. 참 그 농협 출신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단독 금감원 NH 농협 생명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 검사 착수. 또 농협 생명까지 이런 게 김보연 유병훈 이학준 세 기자가 달라붙어서 조선비지에서 10월 22일 날 보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핸드크림 10만 개 했는데 20억 구매 계약후 농협생명 직원 가족 운영업체에 하청했고 납품기한까지 5만 개 절반만 납품했는데도 리베이트 의혹 제기에 농협금융 내부 감사. 금융감독원은 요거는 금융감독원이 이거를 한 거군요. 어쨌든 이걸 보면은 그 내용을 이걸 읽어 보면은 부정부패한 거예요. 소규모 사업자 정보조회 사이트 머니폰에 따르면 지연살롱은 피부 미용 속눈썹 연장 전문 업체로 사업장은 전라남도 완도읍에 있는데 읍에 있는 회사에다가 이걸 맡긴다? 자, 이게 수상한 정황이라는 걸 그냥 읽어보죠. 농업생명은 삼성 유통센터와 AO 라인플러스 등 업체 세 곳에서 견적서를 받은 결과 삼성 유통센터가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해 이 업체와 계약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삼성 유통센터는 AO 라인플러스에 하청을 또 주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두 업체는 다시 지연살롱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맡겼다. 화장품 제조가 아닌 유통에만 3개사가 낀 것인데 문제는 지연살롱이 농협생명 직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이라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자 정보 이거 지금 얘기한 거죠. 전근대적인 수법이 아직도 통용되는 농협 수준이다. 어, 포청천이 가서 작두로 그냥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저도 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척보면 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